지금 정책 전선의 혼란 발생, 뉴사이다 및 KTV 참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정책 전선에 팩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스는 쏟아지는데 무엇이 사실인지 헷갈리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팩트 확성기로 오보소음을 하나씩 잠재우겠습니다. 답답한 뉴스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오늘의 뉴사이다 팩트 기상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적색경보 발령! 먼저 중동발 경제전선입니다. 기름값 폭등, 한국재정 펑크, 중동사태 장기화, 대비책은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대응책으로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 대응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정책 기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중동 사태로 흔들리는 수출입 대응 기류입니다. 중동 사태가 깊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에도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중동발 오일 쇼크, 새 유류 관세 부과,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 단속 책임, 소극적, 관련 기업들은 물류 대금도 못 받고 있다는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상에선 여러 남설들이 돌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부는 어떤 지원과 단속에 나서는지 팩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원하다. 마지막은 결혼 비용 부담 위에 부는 정책바람입니다. 좋다. 벌써부터 숲속 상쾌한 바람이 느껴지는데요. 정부가 청년 예비 부부를 위해서 국립공원 숲결혼식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청년 자립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높아진 결혼 비용 부담에 시원한 해결 바람이 불 수 있을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보는 걷어내고 팩트는 밝혀주는 뉴사이다 팩트 기상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중심을 잡는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 팩트 정리맨 최대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보소음은 잠재우고 시청자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팩트 툭집게 강아랑입니다. 네, 요즘에 뉴스 보다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또 오르는 거 아니야? 또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 정부 재정이 펑크가 난다던데. 네, 중동 사태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 뉴사이다는 팩트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 대응은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중동 특집으로 석유를 둘러싼 낭설들과 중동발 고유가 상황 속에 우리 정부의 대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꼭 나오셔야 했습니다. 네. 복잡한 정책과 법리를 시원하게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든든한 팩트 길잡이 서연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올바른 소식과 진단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팩트의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서연희 변호사님 오늘도 기대하겠고요. 첫 번째로 짚어볼 주제입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가격 시장에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바로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정책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보기 위해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조성준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 조성중입니다.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시원하게 팩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본격적인 팩트 체크에 앞서서 답답한 속 네. 시원하게 한번 풀어봐야 될 텐데 이럴 땐 뭐가 필요하죠? 바로바로 사이다죠. 그렇습니다. 다 같이 사이다 한 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하나, 네. 둘, 네. 셋. 와. 톡 쏜다. 네, 우선 중동 사태에 대해서 짚어보기 전에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 팩트 검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중동사태 장기화, 정유사 손실 보전 정부 재정 펑크난다. 유가가 리터당 1,800원이 되면 음흠. 석유 최고 가격제 해제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석유 가격이 어느 수준이 되면 최고 가격제를 해제한다라는 기계적 기준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지금 보셨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손실 보전으로 재정이 바닥난다거나 1,800원이 해제 기준으로 정해졌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군요. 자, 그런데 현장에서는요. 석유값이 아직도 비싸다. 더 내려야 된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동 상황이 길어지면 결국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게 기름값일 텐데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원 대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최고액을 보통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리터당 1,713원, 네.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네. 향후 가격 안정 효과, 유가 반영 시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재설정할 계획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물차, 버스, 택시, 연안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50%에서 70%로 한시 상향해서 더욱 두텁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번에 이렇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석유 최고 가격제, 이거 시청자분들은 좀 낯설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러게요. 변호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어떤 제도고 또 왜 지금 시행이 되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 이유가 이 연원이 1970년대에 제정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도에 1차, 2차 석유 오일 쇼크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부에서는 석유가 국민에게 필요한 그 생필품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라든가 국민 경제에 아주 중요한 원자재라는 점에 착안하여서 석유 최고 가격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를 석유사업법에 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2004년에 전면 개정되어서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으로 규정되고 있고요. 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 유의하셔야 될 거고요. 현재 이제 12일에 정부가 발표하여서 13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네. 석유 가격이 곧 안정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정부에서는 1,700원대라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봤더니 1,800원대더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소비자 가격이 아니라 공급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급가를 통해서 소비자 가격이 자연스럽게 같이 낮아진 거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주유소에서 기름값 안 내리면 그만이다. 사재기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고유가 상황에서 사재기나 가격 인상 같은 시장 교란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부분에 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 3월 13일에 최고 가격제 시행과 함께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석유 정제업자는 26년 3월과 4월에 월별 휘발유 경유 등유를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 반출을 해야 됩니다. 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을 하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정부는 매점 매석 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매점 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철저한 현장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서 변호사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이번 상황처럼 중동 정세 같은 외부 요인으로 유가가 급등할 경우에요. 정부가 이렇게 가격 안정 조치라든지 시장 대비에 나선단 말이죠. 하지만 엄연히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란 말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정부에서 이렇게 국제 전쟁이라든가 이런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또 순발력 있게 반응하는 거는 매우 적절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는 경우 정유사의 그 공급가를 제한을 하게 되면 정유사가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망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재산권 침해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방치를 하면 국민 경제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를 보존해주는 이런 제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미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석유 공급망의 다각화라든가 우리 국민들도 출퇴근하실 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등 협조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선이 중요하다. 이 네, 말이죠. 맞습니다. 네. 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산업품목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일부에서는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돼 있을까요? 예. 중동 상황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 대응반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의 필수적인 나프타의 경우 수입 나프타 중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관계기관 공조하에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경제 안보 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저도 궁금한데요. 이번 중동 상황이 길어질 경우에 우리 경제나 물가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향후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실물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수치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IEA 기준으로 208일분의 비축률을 보유하고 있는 등 위기 대응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일상적인 경제 생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우리 경제 각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고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시의적절한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주시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시책을 잘 이해하고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궁금했던 부분들이 시원하게 정리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팩트 정리 들어갑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로 정유사 손실 보전하느라 재정이 바닥난다. 유가 1,800원이 해제 기준이다. 이런 이야기는 섣부르고 과도한 추측이고요. 확정된 기준도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또한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서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 민생 지원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재기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불안한 소문보다 확실한 팩트 확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재정경제부 조성중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사이다 긴급 속보 전해드립니다. 요즘 SNS에 중동 전쟁 영상이 본물처럼 밀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영상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전쟁 영상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내가 불바다가 되고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가 불길에 휩싸이는 영상들이 최근에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수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영상 가운데 상당수는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거나 합성된 영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또 지난 13일이었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영상 연설을 둘러싸고 네타냐후 사망설도 나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네타냐후가 이란의 공격으로 숨졌으며 이스라엘 정부가 AI 생성 영상을 내세워서 네타냐후 사망을 은폐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SNS에 퍼졌었죠. 이에 현지 시간 15일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5손가락을 펴 보인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죠. 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앞에 영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심지어 실제 전투 장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비디오 게임의 화면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동 전쟁을 틈타서 왜 이런 가짜 영상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걸까요? SNS에선 조회수와 반응이 많을수록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자극적인 가짜 영상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SNS에 떠도는 전쟁 영상. 곧바로 믿기보다는 출처와 사실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 긴급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에서 보셨듯이 이 최근 중동 사태를 둘러싼 AI 가짜 영상들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네. 있습니다. 실제 전쟁 장면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AI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 이것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사실과 다른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중동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강 앵커, 네. 우리 막간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준비가 돼 있거든요. 좋습니다. 문제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중동 원유 운반선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다. 뭐지? 혹시, 정답입니다. 연기가 좀 기네요. 다음.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중동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에 관세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딩동댕.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수출입 기업 긴급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아니다. 왜요? 갑자기 질문을? 음흠.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수출입 기업이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뉴사이다 강앵커의 성적은 오늘도 만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중동 사태로 인해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네, 물건을 보냈는데 대금을 못 받고 있다. 그렇죠.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가 가장 큰 리스크다. 바로 중동 사태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네, 관세청에서 바로 이렇게 피해를 입는 중동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거든요. 오늘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관세청 세원심사과의 오현진 과장이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오현진입니다.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확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팩트 검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중동 사태인데 한국은 200원 오르고 일본은 20원만 오른 그 이유는 세금 구조 차이다. 거기에 관세청이 기름값을 정한다. 중동 사태 때문에 새로운 유류세가 붙었다. 아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데 이 주장들,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예, 현재 유류 공급망상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세금 구조가 변경되었다든지 인위적으로 가격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배는 떠났는데 돈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앞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최악의 경우 부도로도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바람에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는 배들이 묶여 있습니다. 네. 따라서 물건은 선적하여 배는 떠났는데 수입 업체에게 물건이 배송되지 않으면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체류하는 동안의 운송비라든가 채선료 등이 많이 오르고요. 이게 거듭되다 보면은 기업으로서는 물류비용, 그다음에 위약금이라든가 매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이어가면서 자금 경색에 이르고 심할 경우에는 부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네요. 네.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관세 환급 특례법상에 수출 물품의 생산된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 신청을 당일 지급하고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급하도록 저희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서 일시에 말씀하신 자금 부담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무려 70%를 중동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도 어렵지만 중동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기업처럼 이 수입 부분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그 우회 항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는 비용이 네. 많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불가피한 수입 운임 증가분을 과세 가격에서 좀 제외토록 하는 지원 지침을 마련 중에 있고요. 이게 지침이 시행되면은 소급 적용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좀 그리- 부담이 예. 줄어들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피해 기업의 일시적 자금 경색을 위한 세정 지원도 실시하는데요.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는 관세 등 제세를 별도 담보 없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최대 6회까지 분할 납부를 승인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전 국민이 에너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기름값이 오르는 틈을 타서 해상에서 면세율을 빼돌려서 파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난 1월의 언론 보도를 보면 잔존유 뒷거래와 관련해서 관세청이 단속에 나서야 하는데 네.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우선 이게 사실인가요? 과장님 우선 이게 사실인가요? 저희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하. 작년 한 해 그 선박 연료 공급 업체들이 1,300만 킬로리터의 면세율을 국제무역선에 공급했고요. 아하. 이 중에 총 면세된 금액은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오. 과거 유가 상승기를 보면은 이런 면세율을 빼돌리는 행위가 많이 적발이 됐는데요. 네. 이런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를 악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런 행위는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엄벌에 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해상에서 이 면세율을 빼돌리는 행위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빼돌려져서 유통까지 된다는 얘기인가요?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네. 네. 급유 업체와 국제무역선이 담합을 해서 유류 일부를 미적재하고 유출한 행위가 있을 수 아하. 있고요. 아, 정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급유 선박 내에 비밀 창고를 만들어서 별도로 이제 빼돌려서 유출하는 행위가 있고, 다양하네요. 아. 네. 마지막으로는 좀 유류 탱크 용량을 허위 기재해서 적재 허가된 유류를 부정 유출하는 사례들이 과거에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아, 지금 사이다 한잔 하고 싶은데. 네. 아, 지금 속이 너무 답답해서 삐삐삐삐삐.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정말 이런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 엄벌로 정말 다스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혼내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면세유라고 하는 것은 뭐 농업이나 어업 등 국가가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면세유를 포탈하면 단순한 뭐 위반 행위가 아니고 국가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포탈한 세금의 5배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이걸 판매하는 자는 석유사업법에 따른 별도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사처벌 및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면세율을 산 소비자의 경우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드는 생각은요. 네. 부정한 어떤 물건은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다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혼나야죠. 네, 정답입니다. 네, 저희 하이파이브. 예. 동그라미 들어주세요. 동그라미. 좋습니다. 네. 네, 면세율을 이렇게 파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한 소비자도 이를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본인이 면세한 금액을 모두 환수당할 뿐만 아니라 어허.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지연가산세 40%까지 부과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원래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판매를 하거나 하면은 2년 동안 면세율을 받지 못하는 그런 큰 페널티가 있습니다. 정말 면세유는 빼돌리는 행위는 해서도 받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다양한 법,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빼돌리는데 정말 나빴다. 그 좋은 머리를 그런 데 쓰지 마십시오. 네, 나라를 위해 써주십시오. 자,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오늘부터 관세청에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저희가 들었거든요. 이번 단속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투입 인력은 전국 15개 세관 공항만에서 500여 명이 투입됩니다. 와. 네. 단속 내용은 선박 연료 공급망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네.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 범칙 수사로 전환해서 엄정 처벌할 계획입니다. 네. 네. 이 관세청이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산업계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잘 대응하겠지만 중소수출입 기업들은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원을 좀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피해 기업들은 전국 세관에 설치된 수출입 기업 지원 센터에 유선과 이메일로
지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는 그 지원 분야에 맞는 담당 부서를 연결시켜 주고요. 그럼 담당 부서는 피해 내용을 확인해서 지원 요청 사항을 승인하고 지원을 이행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업들은 반드시 도움을 청해 주시고요. 혹여 면세유 빼돌리려고 작정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오늘부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잡혀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팩트 정리 들어갑니다. 중동 사태로 수출입 기업의 물류 차질과 비용 부담이 늘어난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관세 쪽에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 지원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사실이죠. 네,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의 노력과 정부의 두터운 지원으로 함께 위기를 헤쳐 나가야겠습니다. 관세청 오현진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war now. 이제 전쟁이다. 스페인의 복수를. 깜짝이야. 아니, 전쟁이라뇨. 그리고 지금 갑자기 스페인의 복수를? 때는 1898년 4월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이 시작된 거지. 그럼 지금 그 미국과 이란의 전쟁 얘기 이게 아니었구나. 그렇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19세기 미국이 쿠바와 필리핀을 차지했던 그 전쟁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당시 언론 환경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1898년 2월 15일 밤에 쿠바 하바나항에서 미국 군함인 메인호가 폭발로 침몰합니다. 그리고 거기 타고 있던 266명의 미군 장병이 모두 사망을 하게 되죠. 266명이나요? 아니 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아주 충격에 빠졌을 것 같은데? 당연히 미국 국민들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죠. 그런데 신문들이 연일 보도를 쏟아냅니다. 스페인이 미국 장병들을 죽였다고 말이죠. 아니 진짜 스페인이 공격한 거예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폭발 원인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당시 신문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점점 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냅니다. 스페인 사람은 야만인이고 살인자다. 스페인을 지옥으로 떨어뜨리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왜? 신문이 잘 팔리니까. 자, 여기서 제가 당시 영상이 없기 때문에 재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신문사 존스 씨의 인터뷰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신문이 불티난 듯 팔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팩트는 개나 줘버리세요. 아니 진짜 신문 몇 장 팔아보겠다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유 제가 진짜 너무 잘하셔서 감정이 막 이입되네. 감정이 막 왜 이입되네. 저한테 그래? 아니 그런 걸로 그렇게 자극적으로 보도를 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결국 그렇게 전쟁이 시작됐던 겁니다. 물론 전쟁 이면에는 당시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스페인의 힘겨루기가 있었다지만 근거 없는 보도들이 전쟁을 부추긴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아유 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데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걸 부추겨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분명합니다. 근거 없는 허위 과장 보도는 전쟁까지 불러올 수 있다. 네, 언론의 팩트 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에이, 끔찍해. 잘못된 정책 정보를 톡 쏘는 시원함으로 풀어주는 뉴사이다는 알려지지 않은 좋은 정책도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네, 뉴사이다가 전하는 굿뉴스, 굿 정책입니다. 네,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주변에서 결혼식 청첩장이 하나 둘씩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지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청첩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출혈도 있겠네요. 조금 있습니다. 결혼하려는 청년들이 결혼식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고민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딱 하루 예식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 돈을 쓰는 게 맞나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푸르른 대자연,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국립공원에서 공짜로 결혼식을 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죠. 저는 네. 다시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는 자연 속에서 야외 결혼식. 아, 너무 좋은데요. 근데 무료라고요?
정말 금상첨화죠.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 결혼식을 지원해주는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의 이재윤 사무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립공원 숲결혼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재윤 사무관입니다. 네, 네. 스튜디오가 그냥 훈남의 이미지가 아우 지금 너무 뿜뿜 밝아졌다. 터지고 있습니다. 네. 상쾌해졌어요. 네. 사무관님 진짜로 국립공원에서 무료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국립공원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식장 대관이 연중 가능하고요. 올해는 예비부부 50쌍을 선착순으로 선발해서 결혼식 비용의 전반적인 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지원에는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자립 지원과 그리고 저출생 극복에 부응하려는 우리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사무관님? 네. 저희는 국립공원에서 예비부부가 복잡한 준비 없이 예식을 치르실 수 있도록 웨딩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웨딩 패키지라고 하면 이제 습결혼식에 선정이 되시면 저희 야외 예식장 제공은 기본이고요. 네. 저희가 선정한 결혼 전문 업체랑 이제 매칭되셔서 아하. 흔히 스드메라고 하는 네. 스튜디오 촬영 그리고 드레스 턱시도 그리고 메이크업까지 전반적인 우와. 네, 그런 옵션을 추가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객분들이 편하게 오시기 위해서 인근 역에 셔틀버스 운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부부들은 식대와 답례품 그리고 추가 옵션 등의 이런 개인적인 선택 사항만 준비하시면 돼서 아무래도 결혼식 부담이 좀 크게 덜 수 있으실 겁니다. 요즘 그 청년 세대가요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 경제적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적지가 않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라도 결혼식을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4년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년 세대가 결혼을 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 자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1위는 뭐 구입할 수 있는 집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금 부담이지만요. 두 번째가 결혼식 비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결혼식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하고 이 비용을 이제 결혼하려고자 하는 애비 신혼부부들이 집 구입이나 여행 경비 등으로 쓰고 싶다 이렇게 희망사항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스드메 비용인데요. 이 불투명한 스드메 가격에 대해서 2025년에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고 최근 이렇게 좋은 국립숲공원 결혼식 전체뿐만 아니라 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리고 이제 누가 그렇다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사무관님, 보통 정부 지원 사업은 이러저러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예비 부부 중 한 분만이라도 만 19세에서 45세 사이라면 전 국민 누구나 아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예. 그럼 다른 한 명이 60세면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그 범위 안에만 한 명이 들면? 예, 예. 감사합니다. 물론 전 국민 대상이지만 저희가 전체 50상 중에서 5쌍은 사회배려 대상자를 위해 우선 배정하고 네. 또 국립공원만의 특화된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까지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데 올해는 도시 접근성 그리고 자연 보전 등의 기준을 가지고 엄선한 11개 국립공원에서 11개. 네, 가능합니다. 날씨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도록 탐방원 시설을 활용해서 실내 식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결혼식 전에 별도로 또 웨딩 사진, 결혼 사진 그렇죠. 많이 찍잖아요. 우리 변호사님은 결혼 사진과 관련한 어떤 고민이 좀 없으셨을까요?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네. 저희 때도 결혼 사진 관련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진작에 있었더라면 저도 그러게. 굉장히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국립공원처럼 좋은 장소에서 야외 촬영을 할 수 있다면 결혼 사진 고민이 많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하고 웨딩 사진만 국립공원에서 찍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것도 가능할까요? 예, 물론입니다. 인생 사진을 남기실 수 있는 명소와 사진 스팟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국립공원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예쁜 사진 많이 남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특히 중년들께서 리마인드 웨딩 하실 때 웨딩 사진을 국립공원에서 많이 찍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혹여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사무관님은 결혼하셨습니까? 궁금하다. 아쉽게도 아직입니다. 근데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전국에 계신 여성 시청자, 미혼 시청자 여러분, 전화번호 지금 밑에 나갑니다. 010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20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이재윤 사무관님께서 숲 결혼식을 하시게 된다면 1순위로 꼽고 싶은 국립공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하네요. 네, 공원마다 특별한 장점들이 다 있어서요. 네. 우선은 제가 세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지인들이 찾아오실 수 있는 계룡산 국립공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석양이 지는 시간에 하면 너무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무관님께는 다 계획이 있군요. 예. 사무관님의 결혼으로 우리가 단체로 국립공원 구경 갈 날을 기대해 보면서 자, 팩트 정리 들어갑니다. 결혼식은 화려한 예식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약속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비용 부담 없이 사랑의 언약을 나누고 싶다면 국립공원 숲결혼식을 검색해 보세요. 여보, 우리도 한 번 더 알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네, 오늘 행복한 소식 전해주신 이재윤 사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정책 주제를 짚어봤습니다. 중동 사태 대응부터 수출입 시장 질서 단속, 그리고 예비 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숲 결혼 지원 정책까지. 복잡한 정책 이야기 속에서 팩트와 오해를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네, 뉴사이다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팩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뉴사이다는 쭉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쏟아진 정책 이슈들 한 줄로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우리가 만든 명언이 화장실 벽에 걸리는 그날까지 명언 공작소는 계속됩니다. 자, 우리 이재윤 사무관님 명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 네, 지금 숲 결혼식을 표현하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다음 변호사님. 네, 수출입 기업 긴급 지원은 위기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다. 좋습니다. 우리 강앵커.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경제 방향은 팩트가 잡는다. 뉴사이다 앵커다운 명언이었고요. 저는 숲 결혼식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숲 결혼식은 남의 떡이지만 내 떡도 된다. 왜요? 왜요? 나는 못했지만 내 딸이 하면 되니까. 아, 저희 딸이 올해 초등학교 2학년생인데 한참 멀었네요. 빨리 크거라. 좋습니다. 지금까지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시원한 사이다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뉴사이다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